자,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과 건설 담당 멘토 김동화라고 합니다. 자,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주식시장이 망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바로 계룡건설입니다. 자, 대전을 거점으로 종합건설 사업을 좀 영위하는 회사인데, 자, 주택시장 쪽도 진심인데 대형 공공 건축물이나 자, 인프라 쪽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시공 실적으로 한밭 종합운동장, 그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 정부 세종청사, 장보고 과학기지와 같은 굵직한 현장들을 맡은 이력도 있는데, 자, 가볍게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룡산업은 1970년 1월에 합자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후 97년 12월에 동성콘크리트와 계룡관광 그리고 우림산업을 합병을 하게 되면서 계룡산업을 설립을 하고, 현재는 충청권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충청권 안에 있는 그런 주택개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계룡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데 바로 엘리프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싼 도곡동과 송파에 지었다고 합니다. 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 자, 2019년에 좀 본격적으로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모습을 하는 그런 의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역시나 건설 경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작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회사에 현금을 많이 쌓아두었으므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타 건설사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만 좀 보더라도 원가 관리를 좀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그런 작년과 재작년에도 매출 총이익이 총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물론 절대적인 증감률 측면에서는 2022년에 한번 크게 타격을 받기는 했는데,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미 이번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그런 고금리 기조 때문에 자, 폐업한 중소형 건설사의 수는 약 450개에 달합니다. 자, 누구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데, 계룡건설의 경우 내년에 건설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을 대비를 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남은 수주 잔액도 이제 약 9조 원으로 최소 2년에서 5년은 좀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론 전반적인 건설업의 상황과 전망을 한번 해본 뒤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건설 시장은 이제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 국내 금리 또한 빠르게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가 악화가 되어 지방을 좀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전쟁 때문에 자, 개발 사업에서 원가 부담도 좀 커지게 되면서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장들의 사업성 역시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되었는데, 자, 이와 더불어 최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을 했고, 자, 전세 사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의 현황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하지만 장기간 침체를 지속했던 주택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는 신규 분양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권보단 지방의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 이후로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 완화에도 자, 현재 DSR이 좀 유지가 되는 한 구매 가능한 주택 수는 제한적이고,
50년 만기 주식담보대출 상품도 중단된 상황에 금리까지 굉장히 아직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자, 현 상황에 섣불리 좋다, 나쁘다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 예로 자동차 시장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각종 매크로 변수와 특히 고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올해 정확히 그 반대로 소비는 매우 강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건설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우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연쇄 파산을 틀어 막으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계룡건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이나 뭐 흠잡을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황에 대해서 좀 길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계룡건설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